안녕하세요. 물리1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마찰과 저항이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그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요 그림을 다시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 두 개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상상하겠죠? 자유낙하입니다. 잘 보세요. 제일 위에 높이 h0인 곳에서 처음 속도는 0입니다. 질량 m의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h1 높이에서 v1의 속도를 갖고 h2에서 v2 그리고 제일 바닥에서는 v. 자,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죠. 대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높이 h, 속력이 0인 처음에 0이고 질량 m의 물체는 공기저항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자, 이때 R점이 뭔지 잘 보세요.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 1과 2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높이 H1에서 H2로 가는 동안 속력 V1에서 V2로 증가하겠다. 자, 요때 R자임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에 의해 떨어졌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중력이 한 일은 속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W는 Fs죠. 근데 이 F R자임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mg로 바뀌고, 자, H는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떨어졌죠. 전 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죠. 이만큼 거리는 S는. 그래서 H1에서 빼기 H2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라는 것은 속력이 V2에서 V1, V1에서 V2로 바뀐 거죠. 누가 더 큽니까? V2가 크고 V1은 작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게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 제곱, 여기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자, 이게 바로 뭐에서 나온 거냐? 중력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라는 이 등호식에서 R자임이 한 일 W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를 변형시켜 볼게요. 1과 2가 각각 묶어 볼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1 넘기고 2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mgh1 2분의 1 mv1 1 그리고 이쪽으로 는 하면 mgh2 2분의 1 mv2 제곱. 역시 2인데 얘네들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이쪽에서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그 높이 H1일 때 속력, H2일 때 속력, 그리고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높이가 H1이든 H2든 각각에 있는 속력의 운동 에너지와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더했더니 값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높이 H1이든 H2든 그 값은 같다. 뭐에 상관이 없다. 높이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 가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mgh0고 그때 속력이 0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고 가장 밑에 가볼까요? 요 밑에. 자, 요 밑에는 mgh인데 h가 없으니까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속력만 존재하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관계없이 잘 보시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있지만 나중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그 중간에는 각각 더하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처음에 100줄이면 자, 두 번째 줄에 내려왔어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80줄인데 20줄을 어디로 갔어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다시 또 중간 정도로 오니까 50줄이 됐어요. 50줄. 그러면 나머지 50줄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다 없고 다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 여기 있는 100줄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로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된 겁니다. 여기서도 계속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자꾸 전환이 됩니다. 높이에 관계없이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느 위치에서든 간에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생각한 거죠. 보세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항상 이 값이 더해진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일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80 더하기 20, 100줄이죠. 또 오른쪽에 가면 50 더하기 50, 100줄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하나만 있어는 100줄, 하나만 있으면 100줄. 이 합은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와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의 높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말은 보존된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떤 포텐셜 에너지인가 중요합니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은 mgh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 더 있었죠. 맞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